하면 원기둥이 생각나죠. 원기둥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중심에 와서 이것도 그냥 이렇게 그리세요. 그러면 여기가 뾰족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 중심을 잡으시고 반 여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작은 원을 반만 그려주세요. 반만. 그래서 여기 눈높이가 어느 정도 될지, 내가 위에서 봤는지, 약간 밑에서 봤는지, 아래에서 봤는지, 이거에 따라 화분 안에 있는 돌멩이, 화분 안이 보이는 정도가 다르겠죠. 그냥 적당한 눈높이에 해서 화분 두께 잡아주시고, 얘를 수직으로 내려와서 여기도 어떻게 할 건가, 얘랑 위에 보이는 가로 넓이랑 비슷하게 할 건지, 조금 작게 할 건지, 높이는 높게 할 건지 짧게 할 건지 생각하셔서 점 찍으시면 돼요. 내가 선으로 처음에 그리기 힘드실 때는 점을 찍으시고 밑에도 위랑 똑같이 원을 반만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여기는 뒷면이라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꽃장 이렇게 올 건지, 아니면 또 여기 이렇게 턱이 있는 화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 안쪽으로 이렇게 올 건지, 그거는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를 조금 턱이 있는 아이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도 좀 굴려주시고 조금 들어와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조금 더 굴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자꾸 연습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중심 잡으시고 반원 그리시고 이렇게 해주고, 다음에 내려와서 나는 좀 키가 작은 아이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해주시면서 밑에도 여기 원이 조금 있다 생각하시고 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내려와서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굴려주세요. 여기를 여기. 그래서 이 두께 같은 것도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식물을 심으면 되겠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식물을 한번 심어 보세요. 화분은 좀 그냥 그리실 때 이렇게 타원으로 그리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만 안 그리시면 돼요. 그냥 조금 익숙해지시면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내려오고, 여기도 반 잡으시고, 삐뚤어져도 괜찮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줄기 잡아주시고, 저는 약간 큰 잎을 가진 애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잎을 그리실 때는 안에 있는 잎맥, 요거를 먼저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양쪽의 면이 어디가 더 많이 보이는지, 여기서는 위에가 더 많이 보이죠? 그런 거 생각하시고 이렇게 잎맥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앞에는 살짝 굽어져서 이렇게 오네요. 그 다음에 뒤에는 측면이 보이네요. 이렇게 여기는 넓게.
화분에 비해서 잎이 많이 커졌죠. 그러니까 분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화초는 너무 커져서. 그러면 펜으로 따볼게요. 0.4로 해볼게요. 화분이 약간 작아진 듯 하니까 조금 수정해서 조금 크게 그려볼게요. 처음에 자신이 없으면 연필로 먼저 밑그림을 그려놨잖아요. 그 다음에 펜으로 따실 때는 연필로 스케치한 게 약간 어색하거나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되겠다 이런 곳이 있으면 조금 수정하시면서 펜으로 그려주셔도 됩니다. 인맥 그려주시고 성향에 따라 가는 펜으로 따셔도 되고 뭐 굵은 펜으로 굵직굵직하게 강하게 힘있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림을 보면 그분의 성향이 나오죠. 지금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저는 약간 소심하죠. 가는 펜으로, 겁나서 가는 펜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필 위에 펜으로 할 때도 선에 강약을 주시면 그냥 쪼르륵 같은 선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입체감, 변화 있어서 더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힘 조절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쪼르르 하셔도 괜찮습니다. 줄기와 줄기가 만나는 부분 조금 더 어둡게 해주시고, 이제 돌멩이나 흙이 있겠죠? 거기는 동글동글 해주시면서, 만약에 돌멩이라면 돌멩이가 햇빛에 쨍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하얗게 남겨놓으시기도 하고, 밑에 있는 돌멩이는 어둡게 해주시고, 돌멩이가 동글동글 할 수도 있고 약간 각진 그런 돌멩이가 있을 수도 있고 자유롭게 해주세요. 너무 그림 그리실 때 잘해야지 이거 망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갖는 것보다 그냥 에이 망치면 뭐 또 한 번 그리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면 조금 긴장도 덜 되고 하셔서 선도 좀 슥슥슥 잘 나올 수 있어요. 다음은 식물의 잎이 그 중심에 있는 맥이 주맥이거든요. 주맥을 따라 약간 안쪽으로 굽어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둡게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연꽃잎 보면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휘었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물방울 딱
떨어뜨리면 가운데로 쭉 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잎도 가운데 주맥을 중심으로 해서 좀 어두우니까 거기서부터 바깥쪽으로 밝게 해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칭이란 단어가 조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펜으로 명암 넣는 거를 해칭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라데이션 할 때 해봤죠. 그러니까 여기 잎에 명암을 줄 때도 어두운 곳은 한 번 더 펜을 더 해주시면 어둡게 되죠. 펜선이 조금 가면 밝고 펜선을 많이 가면 어둡고, 그러니까 가는 펜으로 밀도 있게 해주시면 더 단단한 잎이 되겠죠. 이 식물들은 대부분 곡선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해주시면 더 식물 느낌이 날 것 같아요. 너무 뻣뻣하게 직선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곡선으로. 조금 빨리 가볼게요. 잎맥은 남겨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어두운 부분, 안쪽이 어두우니까 잎이 약간 안쪽으로 오므라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선 연습하신다 생각하시고, 사실 여기는 이제 이 주맥이 위로 뻗어 있으니까 주맥이 햇빛을 받아서 쨍하게 하얗게 보이죠. 여기도 위로 주맥 여기 하얗게 남겨놓으시고, 나머지도 해주시면 되고요. 돌멩이 더 어둡게 해주시고요. 화분 원기둥이니까 빛의 반대 방향 어둡게 세로선 쓰셔도 되고 가로선 쓰셔도 되고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윗부분 튀어나온 부분
여기도 돌아가는 거니까 오른쪽 어둡게 해주시고 그 턱 바로 밑에 조금 더 강조해서 어둡게 해주시고 화분의 그림자 시작하는 부분 조금 더 어둡게 그러니까 처음에 선을 그려주시고 시작하는 부분이 어두우니까 거기 한 번 더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작하는 부분 어둡게 서서히 밝아지게 그래서 느낌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자가 있어야 조금 더 입체감이 나겠죠. 마무리 붓펜으로 해주겠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 찾아서 돌멩이 부분 한 번 더 해주시고요. 화분도 가장 어두운 곳 한번 붓펜으로 가면 더 입체감이 나겠죠. 그림자 어두운 곳 한 번 더 잎에서도 고추맥 햇빛 쨍 하는 바로 옆 두께 살짝 해주셔도 되고요. 주맥 안에 세모 군데군데 어둡게 잎을 해칭해 주실 때도 정성껏 해주시면 훨씬 더 입체감이 나니까 시간 내셔서 조금 더 정성껏 해칭해 주시고요. 지금 마무리 할 때는 어두운데 찾아서 콕콕 짧은 선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붓펜도 자꾸 써보셔야 느낌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펜하고 조금 느낌이 다르니까 해보시고 자꾸 감각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잎의 밑에 부분이 조금 더 빛과 머니까 어둡겠죠? 거기 한 번 더 해주시고 저는 촬영을 하느냐고 종이를 돌려서 하기가 힘든데 여러분들은 종이를 돌려가면서 하셔도 괜찮아요. 조금 숨 멈추고 쉬고 하는 동안 삐져나가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곡선 연습을 엄청 많이 했네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선 연습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굵은 펜으로 컨투어 드로잉을 한번 해볼게요. 컨투어 드로잉은 사물을 눈으로 보면서 손은 펜을 한번 종이에 닿다. 그러면 뛰지 않고 종이에서 뛰지 않고 계속 선을 이어가면서 그 사물을 그리는 거거든요. 컨투어 드로잉을 하면 사물에 대한 관찰력도 좋아지고 짧은 시간에 할 수도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매력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답니다. 가는 펜으로 해칭을 해준 잎이 넓적한 화분을 한번
선을 한 번도 떼지 않고 연결하면서 그려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세요. 첫 작품이 어떻게 나오는지. 굵은 펜으로 하시면 매력있는 화분이 나올 것 같으네요. 연필로 하셔도 됩니다. 펜이란 펜은 다 사용해서 한번 해보셔도 돼요. 화분 그리기 해봤으니까 주위에 화분들 많거든요. 사진 찍으셔가지고 멋지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나무 그리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볼게요.